6번 한번 봐봐요. 자, 제목에다 한번 줄 거나 봐요. 지적 공부. 지적 공부에다 흥강편 쳐놓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잘 외워야 돼, 이게. 구분을 해서.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따로 좀 쳐놓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 따로 좀 쳐놓고 세 개를 딱 비교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외워보죠. 자, 지적 공부. 가시적 지적 공부는 어디 거에서? 지적서관청, 지적서고, 연구보전. 탁탁탁 치고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정보 처리 시스템을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는 어디에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줄 쳐놓고 지적 정보 관리 체계 무슨 버전? 연구 버전. 부동산 종합 공부는 어디에서 관리? 지적서관청. 지적서관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출과 관련돼서 반출은 가시적 지적 공부는 A적으로 반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A적 반출 사유, 천재지변,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의 승인. 그런데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는 반출 규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도 반출 규정이 없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요 부동산 종합 공부의 반출 규정 X 이게 개정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반출 규정 X일 때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합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마 개정이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멸실화선 대비를 대비해서 지적 공부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하여 관리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러면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구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구축해요? 지적서관청. 내일 모의고사 나오는데 틀리기만 해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해? 지적서관청. 구축은 누가 해? 지적서관청. 근데 기억력이 몇 시간 되나 한번 봐요. 틀리기만 하면 작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멸실은 거기, 열람 동본과 관련돼서 해당 지적서관청. 지적서관청 줄쳐놔요. 자, 그러면 거기 불가시적 지적 공무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나와 있어요. 또는 읍면동장, 그거 형광펜 다 꺼놔요. 자, 여기는 왜 읍면동장까지 갔을까요? 전산화돼서. 근데 거기 안에 지적되면 제외 포함이에요. 제외,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포함을 건쳐놓으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해요? 그러면 누가 열람동본, 지적서관청. 여기도 뭐가 있다? 읍면동장. 왜? 전산화됐기 때문에. 자, 복구입니다. 자, 가시적 지적 공부는 누가 복구해요? 지적서관청이. 자, 그러면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의 복구는 누가 해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는 복구 근거가 없어. 거의 X라고 딱 써놔요. X. 그러니까 이걸 꼼꼼하게 좀 외워두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세 가지를 딱 구분해서 꼼꼼하게 외워야 돼. 꼼꼼하게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충으로 가봅시다. 지적전산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관계중앙기관의 심사, 가로 열고 미리라고 써놔요. 미리. 자, 미리 관계중앙기관의 심사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승인은 전국 단위 한번 또다시 외워봐요. 국시지. 그 다음에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 지. 요걸 외우다 보면 갑자기 거기 또는을 미스로 장난하죠. 그래서 다시요. 전국 단위는 국시지. 또는이 미시예요. 또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시도 단위는 시지. 그 중간에 뭐가 있죠? 또는. 요거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제발 좀 부탁해요. 꼼꼼하게 외워놔야 됩니다. 자, 중앙행정기관회장. 우리 한번 다시 써봐요. 자, 3번을 가봐야 되겠네요. 토지 소유자 자기 토지 줄쳐놔요. 자, 상속인 줄쳐놔요. 밑에. 그러면 거기는 행강편 쳐놔요. 성인 및 심사가 면제됩니다. 근데 중앙행정기관회장. 그러면 중앙행정기관회장은 무슨 장관이에요? 아까 법무부 장관이라고 써놔요. 법무부 장관. 예를 하나 들어놔요. 그 다음에 소속기관회장은 검찰총장이라고 하나 써놔요. 자,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장이라고 하나 써놔요. 그럼 다시 읽어봐요. 쓴 걸 읽어봐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 시장이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관계중앙기관의 장에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승인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심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거 꼼꼼하게 정리해놔야 돼. 다시요. 전국 단위는
국시지, 시도라는 시지, 시공이라는 지. 자기 토지와 상속인은 뭐예요? 성인 및 심사. 그렇지 않아요. 그럼 중앙행정기관회장, 소속기관회장, 서울시장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심사만 받지 아니한다.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자, 우리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달마다 10번씩 했으니까 오늘은 50번 해봐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누가 관리해? 국토교통부 장관. 조심해야 돼. 이미 출제가 됐고요. 자, 지적공부에 보고 올해 출제 가능성이 거진 뭐예요? 10%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좀 잡아줄 거는, 자, 몇 번을 잡아놔야 돼요? 저 오른쪽 몇 번? 14번을 잡아놓으라고, 4번. 동그라미 4번. 자, 요건 이제 우리 외워졌는지 한번 봐봐요.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에 시군구의 시도예요. 시군구. 공보의 게시판이에요. 게시판. 또는의 미시예요. 및 며칠 이상 게시한다? 15일. 요거 다 완전하게 외워놔야 됩니다. 요 15일이 무슨 기간이다? 이의신청. 그래서 이의신청이라고 써놓고, 게시기간 이후에요? 게시기간 내에요? 게시기간 내라는 거. 요 15일이 기념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지적공부 복구는 그거예요. 만약에 출제된다면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거 딱 잡아놔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되네. 자, 신규 등록 무조건 외울 게 있어. 신규 등록 나오면 등기 적탁 X. 자, 행간편 전화요. 등기 적탁 X.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전화는 전부 오네요. 자, 분할은 세모 전화요. 세모. 그 다음에 결번 X. 그러면 분할은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애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애워졌는지 봅시다.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이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합병 세모 X. 세모하고 X하고 저런. 그러면 합병도 신청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60일의 제한이 있어 없어? 원칙적으로 없죠. 애적으로 12개가 있죠. 공동주택에 하나. 학철소, 천재구, 유도, 공장체. 딱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합병은 청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거 딱 잡고요. 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는 청량 X라는 거 하나 잡아요. 그 다음에 결번 X라는 거. 해면성 말소는 며칠이다? 90일.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는 경계가 새로 생기니까 청량해야 돼요. 자, 전부가 전개야 결번이 발생해. 그래서 일부 전부 이런 것들 꼼꼼하게 해놓고 수수료 뭐예요? 없다. X. 그거 행간편 딱 끊어라고. 그래서 해면성 말소는 며칠? 90일. 요거. 90일은 90일인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는 거. 자, 그래서 그것들은 탁탁탁탁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해야 돼. 시험 보기 전에 딱 정리를 해놓고 갑니다. 자, 보충 지적정리 개설 갑니다. 지적소환 정의. 지적공부의 토지이동. 토지이동 절차나요. 자, 점프할 준비. 그러면 토지이동 사항을 정리하고자 할 때 거기 토지이동 정리 계리서 토지이동입니다. 잘라요. 소유자 변동 줄쳐놔봐요. 그러면 거기 뒤에 무슨 정리 계리서? 소유자 정리 계리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과 분할의 경우에서 지적 측량을 하여야하지만 신청서에 지적 측량 성과도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측량 성과도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등록사항 정정 시 측량 성과도는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거.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거짓이에요. 거짓. 우리 가태료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벌칙에 대해서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근데 간혹가다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오라고 그랬죠? 거짓. 그래서 1학년 일반.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게 외워주는 게 좋아요. 자, 거짓으로 신청하면 몇 학년 일반이다? 1학년 일반. 그거 한번 숙제해 두시고. 자, 제출 서류 요거 여러 번 출제됐어. 여러 번 출제됐어요. 그러면 제출 서류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 지적소관청이 확인으로서 그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로 건쳐서 한두 번 출제된 게 아니에요. 시도지사 확인으로서 이름 틀려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요걸 외울 때 요걸 좀 부팅을 좀 해놔요.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서 칸을 좀 떼어놓고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자, 여기 봐봐요.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 서관청이. 서관청. 자, 그러면 토지 표시. 그럼 뭐가 생각나요?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토지 표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무슨 이동이에요? 토지 이동이란. 읽어봐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토지의 표시,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래서 등기 촉탁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등기 촉탁. 이렇게 연결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토지 이동은 원칙적으로 누가 신청하죠?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딱 마무리를 전화요. 거기 옆에다가. 자, A적으로 A가 두 개가 있죠. A가 누가 있어요? 또 다 까먹었다.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가. 그렇죠. 사업의 시행자가. 자, 또 하나 무슨 신청이 있죠? 대의신청. 대의신청은 뭡니까? 토지 소유자의 가름에서 신청해 주죠. 그럼 올해는 어디가 출제 예상이 됩니까? 대의신청. 철두철미하게 외워놔야 됩니다. 요거. 올해 도시개발사업은 출제될 가능성이 15%야. 지금 출제가 안 될 가능성이 해요. 그럼 올해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요? 대의신청. 자, 그러면 이제 요 관계를 따져놔야 이제, 그런데 찍어 나갈 감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원칙은 누가 신청하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어.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뭐 한다? 바로 직권으로 정리하게 돼. 그래서 여기에서 탄생하는 게 직권 정리와 무슨 정정이 탄생해? 직권 정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자기가 따져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때 자기가 뭐예요? 완벽하게 안 해오더라도 자기가 가문대로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는 뭘 했죠? 직권. 이렇게 이제 찬찬을 펴놓고. 자, 도시개발사업 요걸 묶어서 이렇게 묶어봐요. 공통점. 통지로 연결돼. 통지. 자, 직권으로 정정하면 소유자가 모르거든.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이야. 그럼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해요? 사업시행자가. 소유자 모르죠? 대의신청도 소유자가 몰라. 그러니까 통지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읽어봐요. 통지 대상이 나오고 통지 시기가 나와. 통지 시기는 며칠? 15일하고 7일이 있죠.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며칠? 15일. 불필요한 경우는 7일. 이거 외워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자꾸 자기가 잡을 게, 자, 여기 토지 이동 신청 기간은 며칠이에요, 원칙상? 요거는 60일이야. 헷갈리지 말고, 제발 60일. 60일 헷갈리지 말고. 자, 근데 여기 토지 이동 중에서 90일 사유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거는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연결되죠. 자, 여기는 통지 시기는 며칠? 15일하고 7일. 근데 통지를 해주고, 근데 왜 자꾸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자꾸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토지 이동 신청 기간은 원칙이 60일이야. 아무 말이 없으면 60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60일과 관련돼서 제한이 없는 것들 두 개가 있어. 분할과 합병. 여기 이제. 자, 그걸 잡아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봐봐요. 요 관계에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토지 이동에서 뭐가 나오면 무조건 X다. 시도지사가 나오면 X야. 작년에 2.5점짜리 봐봐요. 자, 도시개발사업에는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에 신고하여 신청한다. 그때 X. 무슨 소관청? 지적소관청이야. 그래서 작년에 이걸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 건쳐서 2.5점짜리가 나왔다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가로 4번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출제됐어, 지금. 작년에도 출제됐고. 그러면 제출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확인으로서 제출 서류에 가름할 수 있다. 그때 X. 누구예요? 지적소관청이다. 자,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 그러면 이제 3개 정도는 잡아놔요. 며칠? 60일. 자, 인적 토지와 상이한 축적, 동일한 축적, 행정 결정하고,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 결정합니다. 지적소관청 절쳐놓고, 자, 4번에 무슨 촉탁? 변기 촉탁 X. 그러면 거기 5번에 하나 써놔봐요. 5번. 뭐라고 써놨죠?
등기부입니다. 등기부가 나오면 했어요. 아직 등기부 없습니다. 신규 등록 시 등기부를 첨부해야 이러면 틀려요. 등기부를 그럼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또 까먹었다. 조금 전에 했던 청량성가도. 그럼 앞에 만약에 자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등기 필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서 이런 것들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번 등기부가 아까 배웠던 등기부가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등기사항 증명서도 일종의 등기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나올 때는 뭐부터 찾아? 등기촉탁, 등기부. 그 다음에 뭐예요? 청량성가도. 올해 여기에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하거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올해 그 정도만 딱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13페이지 가니까 테마 7. 뭐가 나오죠? 등록전환.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임에서 토, 그렇죠. 통해서. 자, 조심해 놓고요. 자, 등록전환 대상 토지에서 특히 조심할 거.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 이거 조심해야 돼요. 다음에 가로 2번에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 되는 거. 우리 1, 2, 3 묶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오라고 그래서? 대도사.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불안해.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외울 거는 가로 4번에 면적 오차 처리. 찾았어요? 자, 1, 2번. 우리 암기가 됐는지 테스트 해봐요. 허용 범위 이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 초과. 직관 장장. 끝. 등록 전환은 이거야. 나와봐야 요 두 개에서. 그러면 등록 전환이 틀리더라도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요 두 가지 측면이고요. 한번 크게 한번 잡아봅시다. 지목 변경은 등록 전환 시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그때 X.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수반이 가능한 거, 수반하지 않는 거. 대도사. 그래서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 허용 범위 이내 다시 읽어봐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 초과는 직관 정정. 이 직관을 소유자 신청으로 건치면 X가 돼요. 그러니까 등록 전환은 시험 임박했다 그러면 두 가지는 딱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테마 8번입니다. 테마 8번에서 분할은 어디가 중요해요? 1번 봐봐요. 분할 신청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경우 동그라미 써놔봐요. 이때는 가로 열고 할 수 있다라고 써놓으라고. 얘네들은 이제 말장난 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거기 가로 2번에 가봐요. 자,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 의무가 있는 거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일부야 전부야? 일부. 무슨 변경이야? 형질 변경. 이때는 60일 신청하여야 한다. 이거 조심해야 돼. 분할에서는 이게 가장 큰 논점입니다. 분할이 제일 많이 틀리는, 예. 그러면 자기가, 자,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연습을 해요.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할 신청 할 수 있다. 하면 토지 용량,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의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60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형질 변경을 가져오면 무슨 변경을 가져오죠? 지목 변경.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 특히 선생님 저 안 할래요. 그러면 가로 2번이라도 형광펜 쳐놓고 요거라도 잡아놓으라고. 여기에 나왔다 그러면 분할은 여기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봐요, 보지 마요? 보지 마요. 볼 게 하나 있어. 아까 이미 봤던 거. 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찾았어요? 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조물을 벌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면 자기가 가서 탁탁 쳐. 학, 사, 공, 도. 공공사업에서 8개 지목. 학철수, 전제구, 유도. 그래서 유지를 행강펜 딱 전화가. 유지를 유언지로 건치면 X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봐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그거 딱 전. 그러니까 분할은 그 두 개만 해놓으면 안 틀린다니까. 마지막 최종 점검을 요 두 개를 해놔야 돼요. 자, 합병은 별표 3개입니다. 테마 자체, 독자적 문제로. 자, 합병의 요건, 여기 이제 중요하죠. 자, 합병의 요건은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해서 등기법 시작할 때 아까 했었잖아. 필지의 성립 요건, 무슨 성? 동일성과 지물간의 연속성이죠.
자, 용도도 동일해야 되고, 축척이 동일해야 되고, 지번 부여적도 동일해야 되고, 소유자도 동일해야 되고, 등기 여부도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뭐 돼야 돼? 연속. 그러면 미등기랑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기등기랑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미등기하고 기등기는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로 2번은 읽어봐도 되고요. 가로 2, 가로 3, 가로 4. 가로 4번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 다만, 그게 행강편잖아요.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한 경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가로 5번에서 이제 또 하나 아까 조심하라는 거 있어. 성역지 합병 가능. 성역지 줄잖아요. 자, 가로 5번에서 성역지. 여역지는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성역지는 합병 가능. 자, 다음에 등기원인과 현어딜 접수번호가 읽어봐요. 동일한 저당권. 요거 포인트예요. 그러면 동일한 저당권 끝에다가 무슨 저당이죠? 창설적 공동저당. 그래서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오늘 세 번째 하는 겁니다, 벌써. 자, 그러면 요 세 개를 이제 조심해서 숙지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또 한 원점이 하나 있어요. 원칙. 토지 소유자 자유. 그러니까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예외적으로 60일 제한이 있는 거 12개. 공동주택의 부지 줄쳐놓고요. 그 다음에 11개 지목이 있어. 철도용지, 학교용지, 도로, 공장용지, 제방, 유지유원지, 유지, 공원, 체육용지, 하천, 수도용지, 구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써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그래서 11개 지목 외워야 돼. 다시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공장체. 공이 뭔데요? 공원이죠. 또 공장용지란다.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체육용지. 하나 더 공동주택의 부지. 그래서 12개입니다. 이때는 60일 신청하여야 한다. 뭐 합병은 올해 이제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이번에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60일은 독자적 여부로 낼 수 없어.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합병이 올해 독자적 문제가 나온다면 몇 번을 대비해야 돼? 합병 요건. 이걸 대비해놔야 돼요. 합병 요건.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어떤 거?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한 경우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성역지, 가능. 여역지, 안 돼요. 창설적 공동저당 합병 가능. 그 세 개만 해놓으면 돼. 나머지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충입니다. 지목 변경입니다. 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는 특히 1번, 2번 묶어요. 자, 1번, 2번 묶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관계법령 밑에다 국계법이라고 써놔요. 국계법. 만약에 관계법령에 산지관리법이 나오면 이때는 등록전환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때 관계법령은 국계법이야. 국계법이 뭔데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야. 그러면 1번, 2번을 원칙이라고 써놔요. 원칙. 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요거는 특례야. 요걸 행강편천어라고. 3번, 동그라미 3번이 아주 중요해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 공사, 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한 경우, 요거 중요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해요. 지목변경 대상 토지에서. 누구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특례라고 그럽니다. 자, 며칠? 60일. 지적 승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토지이동 조사는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은 마지막으로 점검할게요. 동그라미 3번이야. 꼭 잡아놔야 됩니다. 자, 테마 10번입니다. 받아도 된 토지의 등록말소. 자, 지적성환적인 무슨 통지? 알소 정지.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그럼 소유자는 받아서 안 받아서? 받아서. 며칠? 90일. 90일은 90일인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근데 우리 소유자는 기분 더러워요, 좋아요? 더러워. 그래서 지적정한적으로 올라와. 그럼 다시 내려가요. 직권말소. 그 밑에다 직권말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그 하여야 한다를 한강편 딱 쳐요. 직권말소 하여야 된다. 그 말장난처럼. 그러면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라고 써놔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다시 연습하면 맨날 마지막으로 연습해요. 직권말소는 의무적이야. 직권말소 하여야 한다.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조심해야 돼요. 항상 해면성 말소가 나오면 직권말소를 찾고 뒤에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무조건 하여야 된다.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라는 거. 임의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통지. 통지는 뭐예요?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입니다.
자, 그 밑에다가 하나 더 써요. 수수료 X라고 써요. 그럼 끝났어. 그러니까 해면성 말소는 요 관계를 모르고 정확하게 암기를 안 해놓으니까 틀리는 거예요. 자, 연습 한번 해보죠. 며칠? 90일. 90일은 90일인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번 직권 말소 하여야 한다. 지금 해면성 회복 등록 할 수 있다. 통지 소유자 및 공유 수면 관리청 수수료는 X.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요 해면성 말소를 공부하실 때 요걸 딱 마지막 시험 남겨놓고 요걸 딱 정리해 놓으라고. 그러면 해면성 말소는 절대 안 틀리니까. 자기가 요걸 까먹어서 틀리는 거지 뭐예요? 몰라서 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테마 11로 한번 가보죠. 자, 보충이 있네요. 자, 토지이동 대의신청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따로 요거는 자연 독자적 문제로 나올지 아니면 자 뭐가 출제될지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요 네 개 일단 공공사업이 나오네. 공공사업 철도용지, 학교용지, 도로유지, 유지 줄쳐놓고요. 제방하천, 수도용지, 국어 등의 지목으로 된 토지, 사업시행자 대의신청. 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회장, 지방자치단체장,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부지,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근데 관리인이 없을 경우는 누가 선임해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야. 민법 404조 규정에 한 무슨 신청? 채권자 대의신청. 그러면 대의신청은 누구에 가름해서 한다? 토지 소유자의 가름 현장. 근데 거기 봐봐요. 토지의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대리경작자는 토지 소유자를 대의해서 신청을 할 수 없어. 왜? 토지 소유자의 가름한 자가 아니므로. 자, 그러면 이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거기 행강편 빡빡 쳐놔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찾았어요? 예, 제외 포함이에요. 제외. 그거 무진장 중요해. 얘 때문에 올해 출제 경향이 무진장 높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외된다라는 거. 자, 요걸 어디에다 수시어 넣을 가능성이 크냐? 가로 4번에다 수시어 넣을 가능성이 커요. 가로 4번에다 화살표 놔요. 그럼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채권자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야. 이번에 역시 모학원에 모의고사에 또 역시 출제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도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이게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네. 올해 대의 신청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근데 어떻게 출제될 거는 독자적으로 출제될지 아니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가 출제될지 그거는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충에 뭐가 나오죠?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 그럼 가로 1번의 사업 시행자 몇 자예요? 5자. 며칠이요? 조용. 그러면 끝에 누구한테 신고하라고 그래서? 지적소관청. 그래서 작년에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 건져서 2.5점짜리가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만약에 출제된다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맨 밑에 봐요. 맨 밑에 무슨 4번? 가로 4번을 봐. 이게 개정된 부분이에요. 자,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실시하는 지적확정 정량의 관계는 공사가 읽어봐요.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자르고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무슨 계획도와 다를 때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 미리 누가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요 가로 4번이 혹시 지문에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자 도시개발사업은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안 나와. 그래서 2개 정도만 봐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못 믿겠어요. 그러면 있든지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로 1하고 가로 4 정도. 자, 테마 11번 무슨 변경이에요? 축적 변경. 축적 변경은 무슨 도? 지적도에서. 작은 축적에서 물론 큰 축적으로. 근데 1번은 한번 봐봐요. 축적 변경은 직권에서만 인정된다 할 때 X야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합니다. 첫 줄에 신청, 직권. 요거 이제 자꾸 직권 쪽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 그 혹시 지문에 등장해서 함정팔 수 있으니까 잘 잡고요. 자, 토지 소유자 줄 쳐놔봐요. 자, 토지하고 소유자 잘라요. 자, 토지 소유자 밑에다 3이라고 써요. 자, 토지 두자 몇 분의 3분의 2. 자, 축적 변경 얼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 자, 그러면 축적 변경도 대도시자 승인 사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승인이 제외되는 게 2개가 있어. 합병. 밑에 합병 또 하나는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경우. 자, 이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크게 한번 보자고요. 축적 변경은 언제나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한번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는 거 2개 한번 꼭 좀 숙지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탁탁 쳐요. 공고 20일, 경계점 30일, 또 다 까먹었다, 또, 며칠. 자, 공고 20일, 경계점 30일, 축적 변경 정량 토지의 표시를 결정을 해서 지번별 조성을 해서 청산 절차, 면적 점검의 처리. 요 청산 절차에서는 3개 정도만 한번, 4개 정도만 외워두세요. 자,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요거는 꼭 요건 이제 꼬리표를 붙여서 요거 하나 잡아놓자고. 뭐라고 써놨어요? 공과 열람 몇 자예요? 5자. 그래서 5 써요. 15일. 뭐라고 써놨죠? 결정 공고. 공고 20일. 자, 청산금 처리 절차에서 기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꼬리표를 쫙 붙여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올해. 올해. 자, 그러면 봐봐요. 축적 변경, 공고와 열람, 며칠? 15일. 결정 공고, 20일. 납과상. 납이 뭐예요?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자, 그래서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읽어봐요. 실형 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이의신청. 작택입니다. 몇 개월이다? 1개월.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요. 다음 점 축적 변경을 설명한 것 좀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여기 이의신청 몇 개월? 1개월. 납과상. 이렇게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5개 한번 딱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축적 변경이 확정 공고 줄쳐놓으세요. 확정 공고.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간주됩니다. 지체 없이라고 써놔요.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지적 공부의 정리, 등기 촉탁. 등기 촉탁 마무리예요. 등기 촉탁. 그러면 축적 변경 마지막 단계는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이에요. 자, 그러면 올해 축적 변경이 나올 가능성은 50대 50이야. 작년에 너무 쉽게 출제돼서. 근데 제 생각에는 뭡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았으면 우리 형님들 전 어원이라고 그냥 골치 아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너무 쉽게 출제됐어요. 자, 봐봐요. 어원나 좀 외우고 가자고요. 자, 시행공고 며칠? 또 시행공고 이거 뭐야? 아무 생각 안 나. 시행공고 20일이에요. 아까. 경계점 표지 며칠? 30일. 공고와 열람 15일, 결정공고 20일, 납파 3, 수한류, 이의신청 1개월. 이 정도만 좀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도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마지막, 딱 요거는 이제 시험 일주일 전에 이제 평상시 보다가, 자, 시험 이제 토요일 날 시험 보니까 뭐예요? 하루 전에, 아니면 이틀 전에 그걸 뭐다 볼 수 있도록 딱 해야 돼. 2시간 만에 다 끝낼 수 있도록. 2시간. 지적은 30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넘겨서. 자, 사실은 돼요. 그게 됩니다. 된다라는 거야. 등기는 1시간 만에 볼 수 있도록. 계속 반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그냥 읽어놓으라고. 자꾸 읽어놓으라고. 그러니까 시험장 일주일 전에는, 일주일 시험 전에 이거 그냥 1시간 만에 다 끝낼 수 있다라는 거야.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해야 돼. 여기 봐봐요. 무슨 산? 나빠산, 수한유. 선생님 안 헤어진다고 나빴어 이러면 안 돼요. 나빴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거 한번 숙지해 놓고. 자, 보충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정리. 별표 5개 놓고 4개 지문 잘 정리해 놔야 돼. 4개 지문. 얘네들은 지문 자체들이 중요해. 지문 자체들을 가지고 우리 형님들을 무진장 괴롭히는 문장들이 얘 5개 조문들이야. 4개 조문입니다. 자, 그러면 잘 분석해요. 자, 그러면 자기가 포인트를 못 잡으니까 그래. 키워드를. 자, 그러면 이미 등록된 토지,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 현관편. 자, 소유자 변경. 그러면 소유자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걸리죠. 그러니까 등기 간서가 따라붙어. 그래서 등기 간서 등이 4개가 나와. 등 이게 25일 때 2.5점짜리야. 근데 여기에 5개 지문에 섞여서 나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자, 이미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미 등록된 토지 표시사항 변경사항은 토지 표시라고 그래서 소유자 표시라고 그래서 토지의 표시라고 그랬죠. 그럼 틀린 거야. 토지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 변경사항이야. 그거 건져놓으면 꼼짝없이 다 한다니까, 거기.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변경이지, 토지 표시 변경이 아니라니까. 토지 표시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뒤에 등기 간서가 따라붙으면 안 돼. 지적소 관청이 따라붙어야지. 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25일 때 2.5점짜리 봐봐요. 다음 중 잡아봐요. 토지 소유자 정리로서 이미 등록된 소유자 변경사항에 서류가 아닌 것. 1번에 등기 완료 통지서, 2번에 등기 필정, 3번 등기사항 증명서, 4번 등기 정보자료, 5번 등기 접수증. 정답은 등기 접수증. 이게 25일 기출문제입니다. 등기 접수증을 미뤄 집어넣었다고, 독자적 문제로. 10년 만에 출제를 했어요. 10년 만에. 제가 그래서 10년 만에 15일 때 출제되고, 이제 15일 때, 25일 때, 25일 때 출제 안 되면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분이 와서 손에 장을 짓는다 그래서. 근데 수강생들이 장을 안 가져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다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걸 우리 형님들을 골치 아프게 하려면 소유자 변경사항을 토지 표시로 건쳐놓으면 못 찾아냅니다. 그거 잘 잡아야 돼요. 자, 2번 갑니다. 2번 한번 읽어봐도 돼요. 근데 3번 이거 조심해야 돼.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현강편차나요? 자,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지적 공부에 일치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 공부에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 행강편.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끝에다 써놔요. 불부합 통지라고 그러는 거야. 불부합 통지. 그러면 이거는 형님들이 어떻게 꼼짝을 못하느냐? 봐봐요. 꼼짝 못하게 합니다. 다음 중 틀린 거. 등기부에 적혀있는 소유자 표시가 이게 아니야. 토지의 표시야. 그러면 소유자 표시는 이거 지적소 관청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신경 쓸 일이지. 그러니까 그 중심키를 잡아란 말입니다. 자, 4번에 지적소 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잘라요. 이거는 옛날에 단골 메뉴였어요. 의심이라고 써요. 의심. 또 의심이라고 써놓으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또 이제 서서히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의심. 의심. 자,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해서 등기소에 등기부를 조사하긴 해서 맹백히 다르더라 이거야. 그래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행강편 끊어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찾았어요? 네,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찾았어요? 한번 거기까지 행강편 전화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잘랐어요? 네, 잘라요. 자, 토지 소유자 줄쳐놔봐요. 토지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지적소 관청은 권리에 힘써 못 써? 못 써. 그래서 끝에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야. 그 두 군데를 장난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 중심키인지를 모르고 공부를 하니까 쓸데없이 외워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로 1, 가로 3, 가로 4 얘네들은 언제든지 출격 준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가로 4번은 워낙 많이 우려먹어서 얘는 안식년이 너무 길어.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4번이 요즘 뜸해요. 그래서 25회 때 운 떼어놨어. 25회 때 가로 1번을 운 떼어놨어. 그러면 가로 3번과 가로 4번은 또 한 번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염이 된다고, 그 옆에. 그래서 가로 3, 선생님 저는 그럼 줄여줘봐. 그러면 가로 3번하고 가로 4번 정도는 2개 정도는 하고 가야 돼. 가로 1번은 이미 출제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가로 3번하고 가로 4번은 자, 마르고 닳도록 좀 줄여놔야 됩니다. 자, 테마 10이에요. 무슨 전환이에요? 등록사항 정리. 여기서 하나 나올 게 있어요. 그래서 지적소 관청이 직권에 한 정정, 별표 새겨놓고, 그러면 가로 1번부터 가로 10번. 이제 애와, 이제 이해도 필요가 없어. 맨날 이해해봐야 써먹지도 못하는 거, 뭐. 그러니까 또 읽어봐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거. 요번에 7월달 모의고사에 거기에서 뭐라고 써놨냐? 직권정정 사유가 아닌 거. 토지이동,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렇게 나왔다고. 소유자가 아니라 읽어봐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란. 자, 그래서 가로 1번부터 가로 10번까지 그냥 애와. 이제 안 되겠어요. 이해하지 말고 애와 10개.
10개. 자, 그러면 시험 남겨놓고 막판 10개를 좀 외워놔야 돼. 올해 거기에서 2.5점짜리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좀 줄여봐. 한번 줄여보면 가로 3번, 가로 3번,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로 10번. 그렇죠, 요거라도 좀 외워요. 그러면 가로 1번하고 가로 3번하고 가로 10번 요 세 개라도 좀 제발 어떻게든지 좀 해봐요. 좀 제발 좀 부탁합니다. 맨날 나오는 게 여기 가로 1, 가로 2, 가로 10번 요 정도잖아. 나머지는 눈에 자꾸 익히고. 올해 나올 때가 됐어요. 나올 때 시점이야, 직권정리가. 그래서 직권정리, 그래서 10개를 딱 암기를 좀 해두라고. 자, 1번에 읽어봐요. 무슨 신청? 신청이 나오죠. 경계면적 줄쳐놔봐요. 자, 경계면적 나왔다. 벌써 공부된 사람 특치만 성락서, 특치만 학정 판결서 정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록상 정정 청량성가도 툭툭툭 치고 나가야 돼요. 자, 등기된 토지 하지 마요. 이건 출제가 됐어. 근데 미등기 토지 요거 해야 돼. 미등기 토지는 흥강벤처 미가신. 요거는 아직 우려먹으니까 우려먹어. 미가신. 이거 우려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기등기 토지만 우려먹었고 미등기 토지는 안 우려먹었어요. 미가신. 가가 뭔데? 가족관계에 등하고 신장. 요거 조심해놔야 돼요. 그러면 2번에 직권정정 차 있어요? 자, 직권정정은 아까 조금 전에 했죠. 사유는 뭐 돼 있다? 법정돼 있다. 몇 개가? 10개가. 그럼 직권정정은 반드시 직권정정으로만 아니라 소유자가 발견하면 거기 가로 안에 봐봐요. 신청도 가능하다. 이거 조심해야 돼. 직권정정은 반드시 직권으로만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발견하면 본처 주세요.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거 조심해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거기 똑같아요. 자, 테마 13번. 자, 별표 5개. 자, 뭐예요? 제작정리, 통지와 등기, 적다. 무조건 나오는 거야, 통지. 자, 그러면 이제 마음에 통지, 그러면 통지 밑에다가 줄 쳐놔봐요. 자, 통지. 자, 통지는 왜 해? 모르니까. 가로 열고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해준다.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통지 대상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에 통지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통지 대상. 그 다음에 거기 등기 촉탁으로 가봐요. 밑에. 등기 촉탁은 거기 앞에 맨 밑에 가봐요. 몇 번에 있어요? 2번 있잖아, 2번. 토지의 표시 줄잖아요. 따로따로 줄잖아요.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그걸 토지의 표시를 등기 촉탁적으로 화살표 놓으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이다. 자, 여기에서 자, 통지하고 등기 촉탁이 찢어지면 요점이야. 5점. 합치면 2.5야. 그러니까 2.5, 5점이라고 생각하고 외워둬야 돼요. 요거는. 자, 그럼 다시 들어가서 정리합니다. 지적등기 통지, 원칙. 누구한테 통지하죠? 소유자 통지. 통지 대상 기억, 니은, 디귿을 리얼을 묶어봐요. 자, 직권 동그라미, 대의 동그라미,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토지의 표시 동그라미. 그러면 얘네들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소유자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자가 알도록 통지해줘야 돼. 자, 통지식입니다. 자, 똑바로 외워야 돼, 날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대, 필요하지 않대? 필요하지 않대. 안 오면 뭐예요? 지적 공부, 등록한 날부터 며칠? 7일. 변경 등기가 필요하대.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 A 조건이 하나가 있네요. A 조건으로서 통지받은 주소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일간신문 시군구 뭐예요? 공보야, 공보 게시판이 아니에요. 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야, 공고야. 여기는 공고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봐요. 그 밑에 지적공부에 보고. 지적공부 복구 개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시군구. 여기는 같죠? 게시판이야, 공고야? 게시판. 밑이야, 또는이야? 밑. 여기는 밑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이상 게시한다? 15일. 그러면 우리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는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이상 공고한다? 15일이 없다니까. 자, 공고기간에 제한이 없다니까, 요거.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비교를 딱 해놔란 말이에요. 자, 16회 때 출제되고, 지금 올해 몇 회예요? 27회. 11년 만에 출제될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 개를 구분해서 암기를 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신규 등록 현강 변전하여 신규 등록 소유자 정리는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거. 자, 등기 촉탁은 국가가 누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봅니다. 자기를 위하는 거야. 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문은 왜 있다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어. 뭐라고 써놨어요? 면세 근거야. 자, 그러면 테마 13번 조심해 놔야 돼요. 올해 재수점은 5점, 2점. 하여튼 2.5에서 5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테마 13번은. 자, 테마 14번을 가죠. 이제 다 끝났어. 자, 지적 정량의 대상 가로 열고 13개. 13개. 자, 테마 14번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오면 이갑성으로 바꿀게. 이갑성으로. 자, 그럼 봐봐요. 복구 들어가서 다시 연습해. 복구 들어가서 복구 정량. 신규 등록이 들어가서 신규 등록 정량. 등록 전환이 들어가서 등록 전환 정량. 분할이 들어가서 분할 정량.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무슨 정량?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정량. 자, 그러면 도시 개발이 들어가서 지적 확장 정량. 축적 변경이 들어가서 축적 변경 정량. 기준이 들어가서 기준 정량, 기초 정량, 등록상 정정이 들어가서 정정 정량, 검사가 들어가서 검사 정량. 자, 경계 복원이 들어가서 경계 복원 정량, 현황 대비가 들어가서 지적 현황 정량, 지적 재조사가 들어가서 지적 재조사 정량. 그러니까 요 10개는 13개는 기본이고 요 13개를 어떻게 반영해서 출제되는지 자기가 자문해 보라고 그랬어요. 자, 봐봐요.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한 정량. 뭐예요? 경계, 복원 정량. 현황 그러면 지적 현황 정량.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거. 경계, 복원 정량과 지적 현황 정량.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지적 재조사 정량. 지적 정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검사 정량과 지적 재조사 정량이죠.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반문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지역 뭐예요? 지축, 지하면 지적 확장 정량과 직접 변경 정량.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오래 출제할 가능성이 높은 게 뭘까요? 바로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거. 뭐예요? 경계 보관 정량과 지적 현황 정량이야. 그러니까 올해 순서대로 간다면 그거야. 올해 그러면 약간 변칙을 쓸 수 있어요. 변칙을 쓴다면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무슨 정량이다? 지적 재조사 정량이야. 올해 나오면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거야. 이거 뻔한 스토리예요. 뻔한 스토리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15번 별표 5개. 자, 지적 정량 의뢰 절차. 자, 그러면 지적 정량 의뢰 절차 다시 이제 정확하게 꼼꼼하게 다시 해봅시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는 검사 정량과 지적 재조사 정량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그러면 누구한테 의뢰해? 또 까먹었다. 지적 정량 수행자. 지적 정량 수행자를 지적 소관서로 건치면 X가 됩니다. 자, 이번에 자, 정량 수행 계획서는 누구한테 제출해? 다음날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에. 지적 소관청을 시도지사로 23회 때 우려먹었어요. 다음날을 우려먹을 수가 있어요. 다음날을 마다 3일, 7일, 5일, 15일로 우려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숙제해야 돼요. 자, 선반은 이제 다 정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정량이 읽어요. 경계 보관 정량과 지적 현황 정량은 검사 정량에서 뭐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자, 정량기간과 검사기간 찾았어요. 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이 단서가 들어갈 때는 정량기간 며칠? 5일, 검사기간 4일. 지적 기준 설치 시 그러면 정량기간과 검사기간을 가산을 해줘야 돼. 자, 이제 15점이 때 몇 점? 4점, 4일을 가산하고 15점 초과일 때 4점마다 몇 일을? 1일을 가산한다. 요거 특히 지적기준점 설치 시 이걸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작년에 출제된 것은 작년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합의가 출제된다고 그랬거든. 합의는 뭐다? 전체 기간의 몇 분의 3? 4분의 3. 청량기간은 4분의 3. 기간은 검사기간은 4분의 1. 올해는 안 나온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혹 나오면 거기 지적기준점 설치 시 여기에 계산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올해 안 나와요. 합의는. 그러니까 그거 저거는 한번 문제집에 가서 한번 자기가 스스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자, 보충 갑니다. 지적 기준점 찾았어요? 예, 지적 삼각점. 지난번에 어떤 거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 한번 봐봐요. 도면에 지적 기준점은 표시하지 해요, 표시해요? 표시하잖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무슨 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지적 삼각 보조점. 이렇게 돼 지적 도관점이야. 올해 도면으로 연결돼 출제될 수 있어요. 자, 이어졌는지 봅시다. 정강거리 2호, 헉질러 2호. 여기 김자옥까지까지 선전했다. 공주는 애로워 그래가지고 공주는 애로워 불러가지고 히트 쳐가지고 뭐예요? 히트 쳐가지고 얼마 받았어요? 광고 모델을 땄는데 그게 요코르트 선전 중에 2호를 받았다. 2호. 자, 여기 요코르트 중에 2호가 있거든. 그래서 콕 찔러 2호. 2kg에서 5kg. 그렇잖아. 자, 그래서 2호. 그래서 뭐야? 하도 안 해오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뭐 해야 되겠어. 1에서 3kg. 그 다음에 50에서 300m. 그러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지적도관점이야. 이 지적도관점이, 혹시 자기가요, 한번 자기 본인이 살고 있는데 지적도관점을 한번 찾아봐요. 지적도관점이 찾아서 300보 간격으로 있어요. 1m로 한번 생각해봐요. 300m 간격으로 있으면 뭐예요? 내가 300m가 땅값이 겁나게 싸단 짠 땅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적도관점이 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땅값이 되게 비싸다는 거야. 그만 비싸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조사해봐요, 그거. 지적도관점이 가장 흔히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어제 뭐 했어? 그제 어디 했어요? 목동에서 했거든. 목동 땅값 무진장 비싸. 50m 간격으로 박혀 있어요, 지적도관점이. 또 저기 분당 서현역에 또 50m 간격으로 박혀 있어. 분당 땅 무진장 비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한번 봐봐요. 그럼 이 지역에서 어디가 비싼 땅이냐? 대강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 하면. 그러니까 요 지적 기준점,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량 기간은 많이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청량 기술자가 4개일 때 하루를 가산해 주는 거야. 하루 1당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명칭은 경기시, 보시, 교시, 표지의 설치, CG. 근데 거기 고시 보정 관리 찾았어요? 예, 거기 한강편 전화요. 공보 또는 인터넷.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조심해야 돼. 공보 또는 인터넷이야. 원래 지적삼각점은 간보고 지적삼각 보조점과 지적도관점은 공보 또는 인터넷이었어. 근데 세 가지를 통폐합시켜버렸어. 공보 또는 인터넷으로.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그래서 제가 왜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했네. 자, 지적공부에 보고 읽어봐요.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15일 이상. 자, 그러면 통지 시기. 자, 통지 방법에서는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없다니까. 여기는 뭐예요? 공보 또는 인터넷. 인터넷이 나오는 게 지금 3군데 나오고 있어요. 여기 3군데에서. 그거 꼼꼼하게 해놔야 돼요. 자, 고시보존관리 읽어봐요. CGG. 열람동본청구. 요거 바뀌었어, 최근에. 자, 척간 시도지사 옆에다 지적소관청 하나 써놔요. 자, 척간 맨 위에. 자, 열람동 통구 찾았어요? 네, 시도지사 옆에다가 지적소관청 하나 집어넣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삼각점 열람동본청구는 누가 제한다?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야. 그럼 왜 그럴까요? 전산화 돼서 그렇다는 거야. 전산화. 그래서 최근에 도입된 거, 최근에 바뀐 부분입니다. 어딘지도 몰라요, 몇 사람은. 자, 그래서 맨 위에 다시요. 지적삼각점 맨 끝에 가봐요. 열람동 동본청구 찾았어요? 예, 시도지사 옆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라고. 뭘 추가하라고? 지적소관청 추가하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마지막 페이지네. 자, 그러면 지적청량 검사 찾았어요? 요거 지적청량 성과의 검사는 거기 행강평가나 다만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거나요. 다만 세 번째 줄 다만. 자, 그러면 지적삼각 청량성과 및 경위청량보로 지적학정 청량성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면적 규모 미만이야 이상이야? 이상은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면적 규모 미만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출격 준비 갖추고 있어요. 여기 꼼짝도 못하게, 옴짝달싹도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 어떤 조문이었느냐? 다시 올라가 봐요. 자, 지적삼각 청량성과 및 경위 청량 방법에 실시한 지적학정 청량성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X야. 시도지사가 과거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에 구분해로 개정이 돼서
그럼 면적 규모 이상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 안 미쳤어요. 시도지사. 면적 규모 미만은 지적서관청.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 조심해서 따라놔야 돼요. 자, 검사기간 며칠? 4일. 또 나왔다. 자, 검사 제외는 뭐예요? 경계보건정량과 지적현황정량 나왔네요. 자, 그러면 테마 16 나왔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올까요? 오른쪽 가요. 지적정량 적부심사 절차. 요거 행강편 써놓고 작년에 너무 쉽게 출제돼서 요거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돼. 자, 이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선구인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정량 수행자. 거기 있잖아. 이제 안 보고도 한번 해봐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누가 퇴청구한다? 지방지적위원회. 해부 30일, 심의결 60일, 연장 30일. 자, 성부 지체 없이 통지는 7일. 그래서 재심사 청구 며칠? 90일. 누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누가 돼? 중앙지적위원회.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 똑같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적부심사 청구인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정량 수행자 관할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해부 며칠? 30일. 심의결 60일. 근데 그 밑에 연장이 하나 추가를 좀 해놔요. 연장 30일. 연장 30일. 관할시도지사 그러면 성부. 자, 성부는 뭐다? 지체 없이. 하나 옆에다 하나 써놔요. 성부도 지체 없이. 누구한테 성부해줘야 돼? 시도지사. 그래서 성부 지체 없이. 자, 통지는 며칠이다? 7일. 그럼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 며칠? 90일.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 특히 이제 조심할 거는 요거에 대해서 조심해요. 작년에는 너무 쉽게 출제돼서 그렇지만 자, 이 지문에 조심해야 돼요. 꼼짝없이 당할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자, 적부 재심사는 시도지사한테 청구한다. 어때? X. 누구한테 청구해? 중앙? 아니, 자죠. 자, 심사라고 그랬잖아. 적부 심사는 누구한테 청구해? 지방지적위원회야. 시도지사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청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도지사를 격려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 이 신청은 관할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이 신청서는 당에 등기서야. 그럼 이 신청은 누구한테 제기하라는 거야? 이 신청은 지방지적위원회라는 거야. 그럼 어디를 거쳐서 가라? 시도지사를 거쳐 가라는 거야. 그러면 거쳐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적부재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청구한다. 어때? X. 재심사는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 오케이?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자, 테마 16번으로 다시 N쪽으로 가요. 요거는 이제 나머지는 점검해 봅시다. 1번의 지적위원회와 축적변경위원회의 비교.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를 좀 해놔야 돼. 자, 밑으로 쭉 치고 좀 우리가 에어졌나 봐봐요. 축적변경위원회는 누구? 지적소관청에 둔다. 몇 명 이상?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그러면 5명 이상, 10명 이하 줄쳐놔요. 자, 아니, 거기 축적변경위원회. 축적변경위원회. 5명 이상 10명이요. 줄쳐놨어요. 가운데 잘라. 5명하고 10명하고 잘라. 자, 그러면 분모로 하면 2분의 1, 10분의 5니까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 거기에 포함돼야 돼. 2분의 1이 과거에 3분의 1로 장난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 전원을 이축한다.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봐요. 자, 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시도에 뭘 줘요?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몇 명 이상? 5명 이상, 10명 이하. 여기 토지 소유자 2분의 1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는 없다는 겁니다. 비교를 다 해놓은 거예요. 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누가 지명해? 지적소관청. 줄쳐놓으세요. 지적소관청이 지명합니다. 근데 지적위원회는 지적업무 담당 국장 동그라미. 국장이 위원장이야.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부위원장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 밑으로 이제 빠져요. 위원회 임기는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밑에. 없어요? 그럼 가로 열고 왜 규정이 없어요? 또 다 까먹었다. 비상설기간이라니까. 비상설기간이라니까. 축적변경위원회는 늘 있는 게 아니라 헤쳐모여 하는 애들이야. 비상설기간이에요. 그럼 지적위원회는 상설기간이야. 근데 거기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왜 제외야?
재직 기간이 임기라는 거야. 재직 기간. 위원장, 부위원장은. 그러니까 위원장, 만약에 국장이 30년을 재직했어요. 그러면 임기는 몇 년 헤쳐먹고 갔어요? 30년을 헤쳐먹고 간 겁니다. 근데 담당 과장이 15년을 재직했어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임기가 15년 하고 갔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여러분 틀려요? 제한이면은 임기는 2년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주심의 의결경에서 거기 축척변경위원회 가로 1, 가로 2, 가로 3, 가로 4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잖아. 여기 봐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자, 축이잖아, 축. 그래서 이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취업과 관련된. 축적변경, 청산금, 축적변경 이런 것들이야. 이제 다 끝났어요. 화이팅! 여기 봐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 1번에 중앙지적위원회 찾았어요? 예, 가로 3번을 행강평가나요. 가로 3번 적부심사에 재심사예요. 재심사. 그러면 거기 가로 1번 체크해봐요. 가로 2번 체크해봐요. 가로 2번 체크해봐요. 가로 4번 체크해봐요. 가로 5번 체크해봐요. 지금 몇 개 체크했어요? 이제 셀지도 몰라.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4번, 가로 5번. 몇 개 체크했어요? 4개. 과거에는 요 업무가 없었어요. 그리고 개정되고 나서 바로 출제가 돼버렸어. 그러면 요렇게 출제될 수 있어요. 지금 중앙지적인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 같아서 적부 재심사를 심사로 혼쳐서 2.5점짜리였습니다. 근데 요렇게 나오면 틀려요. 봐봐요. 이제 이게 단답식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자, 봐봐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 재심사만 할 수 있다. 어때? X.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업무 범위가 4개가 늘어났다라는 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놔요. 그게 지문으로 빠져나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다 끝났어요. 회의 등, 그래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마지막 하네. 자,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소집 때 며칠까지? 5일 전까지 각인에게 서면이야, 구두야? 서면으로만 통지해줍니다. 구두로 통지해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무슨 지원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적부심사야, 재심사야? 적부심사. 그 밑에 쭉 내려가서 2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야, 재심사야? 적부심사야. 그러니까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재심사예요. 거기 밑에 2번에 지방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적부심사야. 그러니까 항상 문제 나올 때 적부심사로 나와 있는지 재심사로 나와 있는지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다시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 항상 그러면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에 재심사에 재심사 어디 산하에 두고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 산하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어요.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에 재심사에 적부심사 어디 산하에? 시도 산하에. 그래서 시도. 그래서 시도에 누굴 둔다?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뭘 둔다? 중앙지적위원회. 그거 조심하라고요. 제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관리해서 평상시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봐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봐봐요. 자, 월요일 날은 지적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수요일 정도 돼서 등기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러면 자꾸 읽다 보면 익숙해지면, 자, 3일 만에 한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야 돼. 그러면 요거 외워봐요. 그러면 요거 만점 맞는다고. 내일 그러고 오답 정리를 해봐요. 오답 정리를 해서 내일 요 프린트 안에 벗어난 거 있으면 제가 AS 확실히 개인 가해를 해줍니다. 근데 벗어나지를 못해. 자기가 요걸 못 외워서 그러는 거지.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어제하고 오늘 정 많이 들었습니다. 토요일날. 정 더 들었으면 좋았겠는데 하루 더 있으면 오늘은 하산해야 되겠네, 저도. 하여튼 자, 요거 잘 관리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끝내면 안 돼요. 이걸 여러 번 자기가 배웠으니까 몇 번을 익혀야 돼요? 3번 정도는 해야 돼. 3번 정도는. 반복. 3번 정도는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거는 자기가 3번 반복해서 시험 일주일 전에 본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